다시 2600선 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반등을 이제 좀 시작한 것인지 이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지 힌트 얻어보는 시간이죠. 전략 스크린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시장이 지금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7월 이후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 이전까지 6월 달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과 나스닥 시장의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한 달이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환율이나 금리 같은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영향을 줬다라면 미국이든 국내든 비슷하게 영향을 줬겠죠. 그런 펀더멘탈적인 영향보다는 단순 수급적인 국내 제한적인 수급적 이슈가 컸다고 보는데 최근에 저희도 그렇지만 각 증권사들의 CFD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CFD를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매수를 하지 못하는 CFD 중단 사태인데요. 보통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CFD를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로 CFD의 매물이 출회되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6월 말은 반기였습니다. 때문에 반기 리밸런싱에 의한 수급적인 매도, 삼성전자는 사지만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는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우리나라와 나스닥의 디커플링 현상은 이제 점차 완화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금리가 물가를 반영하면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식, 현금 대 주식 비중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여전히 주식 9대 현금 1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고 종목별로의 흐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2차전지 관련된 종목하고요. I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SK이노베이션과 SKC 있었고요. 그리고 IT 쪽에 SK하이닉스, 해성DS 지난주에 절묘한 타이밍에 일단은 신규로 포트에 담겼다라는 점 가장 인상적이죠. 이 밖에도 바이오 쪽의 오스코텍과 금융의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성DS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좀 잘 샀다 싶으세요? 어떠세요? 네. 지난주에 편입하고 거의 20% 가까운 일주일의 단기 수익을 거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차익 실현 의견보다는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주요 포인트는 동사의 그 기판 내에서 DDR5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양적 질적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기판 업체들 코리아 서킷이나 이스페타시스, 심텍과 같은 다른 기판 업체들에 비해서 PER이 낮다.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PER이 낮다라는 걸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는데요. 여전히 주가가 상승했긴 했지만 PE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배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20배 이상,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이 15배, 20배 이상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여전히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판 업체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동사의 DDR5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SBM이나 DDR5의 영업이익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죠. 때문에 해성 DS의 이런 신고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 20% 정도의 차익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수익을 더 끌고 가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목표가라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떤 선에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정고점이 74,700원입니다. 저는 지금 정고점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볼 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지금 시장을 탑다운으로 봐야 되냐, 버튼업으로 봐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가 무너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탑다운이었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매크로가 안 됐기 때문에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버튼업이라고 하기엔 섹터 내에서 종목들의 차별화가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나 종목보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성 DS의 가장 핵심은 기판이죠. 그리고 기판과 HBM의 핵심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핵심은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꺾이면 해성 DS를 제가 목표가를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히 산업이 꺾이기 때문에 종목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시장을 이끌고 왔는 엔비디아가 언제 꺾이느냐로 보고 있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또한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엔비디아의 PER이 높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PER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산업은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고요. 설령 만약 산업이 꺾이면 해성 DS가 얼마 가격이든 간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해성 DS 들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원 지점장이 앞으로 해성 DS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좀 들어봤고요. 그럼 반도체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 워낙에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활발한 움직임은 아니고요. 하이닉스의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잘 가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반도체 사이클을 여러 번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했었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반도체 섹터는 불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아직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저는 이걸로 보는데 엔비디아의 HBM이 과연 메모리 가격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모리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선행하는 것은 주가와 유동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만약 이 메모리 가격이 반등한다면 지금 TSV라든가 또는 HBM 일부 장비주들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을 반등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부장업체들 대다수가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를 못 사신 분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핵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중 있게 싣고 그 외의 소부장을 엣지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메모리 가격 반등 또는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의 이 완화가 눈에 띄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좋은 가격에 샀지만 굳이 팔 필요는 없는 시기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앞서서 대규모 유중에 한 차례 좀 충격파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그 부근까지 발표될 즈음의 수준까지 서서히 회복돼 가고 있는 모습에 오늘도 주가 움직임 좋은데요. SK이노베이션, SKC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2차 전지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왜 사냐, 그리고 2차 전지를 사야지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 뒤, 6달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왜 반도체를 사고 있냐, 2차 전지를 사야지, 또는 2차 전지를 사야지, 2차 전지를 왜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언제든지 산업의 패션 분위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산업의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2차 전지의 하락분 일부 종목들을 유상증자를 하고 이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중국에서 LFP나 일부 2차 전지 소재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2차 전지의 이 심리가 굉장히 꺾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양극재나 2차 전지의 판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산업의 핵심은 이 전기차의 성장이 이게 끝인가?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이 결국 자율주행카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분명 저는 방향성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25년까지 수주가 계속 꽉 차 있지만 26년, 27년의 수주에 대비해서 캐파 증설을 한다는 것 보면 이 산업의 트렌드를 꺾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타이밍인데, 주식은 다들 좋다고 얘기했을 때 사면 결코 먹기 쉽지 않습니다.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 사야지 지금 하이닉스처럼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반대로 올라가고 나서 사면 저는 별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이 맞다면 포트폴리오에서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지금 이노베이션이 유증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픈 상황이지만 새롭게 들어갈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 발행가가 지금 가격과 굉장히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되고요. SKC 같은 경우에도 어제 4회사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시를 했죠. 그럼 SKC 내에서 화학 같은 비주력 회사들은 잘라내고 그리고 2차 전지나 반도체를 힘을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돌아선다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을 종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주가는 두세 배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SKC 10만원대 주가를 받기 때문에 20만원대 손이 안 갈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 패션에 민감한 종목들은 또 민감 종목대로 하고, 아닌 종목들은 또 깔아놓을 필요가 있는 포트폴리오 배분이 필요한 시기다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스코텍과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꾸준히 가져가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뉴스가 있었다거나 뭐 짚어주실 만한 종목이 있나요?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유한양에게 레이저 티닙이 식약처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여전히 시장은 버릇처럼 뉴스에 파는 세로 뉴스를 내고 있죠. 항상 패턴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유한양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숫자를 보여준다면, 실적을 보여준다면 그런 패턴은 저는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폐암 시장 같은 경우에 1차 시장은 이레사라는 그 제품이 1천억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레사 같은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10개월이죠. 그런데 기존에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 티닙, 맥라자 같은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2배나 긴데 2차 약에서 1차 약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레사에 비해서 맥라자 같은 경우에 무진행 생존 기간도 2배가 높은데 약가가 7배에서 10배 정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2차 약에서 1차 약으로 갔다라는 건 시장을 더 크게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 시장에서 MS를 30-40%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1,000억 이상, 유한양행 기준으로는 5-6천억 이상 나올 수 있고, 그게 해외로 넘어간다면 이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1-2천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에 뭐 데이터가 잘 나올 거야,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야라는 거와 다르게 처음으로 바이오 업체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때문에 뭐 매번 버릇처럼 그 패턴처럼 그렇게 매매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게 뒤집어지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재가 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오스코텍 계속해서 좀 믿고 가보겠다, 들고 가보겠다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주식 90%의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지난주에 담은 해성DS가 압권이었네요. 단계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수익권 잘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 이건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SK이노베이션과 SKC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SK하이닉스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자리 잘 잡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15%입니다. 그리고 해성DS가 10%가량의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스코텍 10%, 메리츠금융지주 15%, 이 하단의 두 종목은 장기 투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현재는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장을 압도하는데요. 어제 에코프로였다면은 지금은 에코프로 BM 거래대금 6천억 넘게 쏠리고 주가 11% 급등하면서 이쪽으로 온갖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잠시 1,300원 선 하락으로 1,300원 선 이 하향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지금은 그 부근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장 마칠 때쯤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